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리틀 프린스님이 뉴스 세계 최애 코너라고 합니다. 아유, 굿모닝이라는 인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고로 사랑한다 뭐 이 말이죠. 최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답변을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리틀 프린스님. 네, 억양이 달라집니다. 네. 잘할게요. 오, 닭살. 자, 첫 번째 뉴스가 오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 검찰 조직이 한 번의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단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지휘권 발동을 그렇죠. 해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스톱. 뭐 이 얘기가 뭐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특단의 결단을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자문단을 빼라, 하지 말라 예.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검찰총장은 거취를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죠. 그런 어떤 파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잠깐 뭐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뭐 특임 검사는 예. 검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사건은 검사도 있지만 또 이 기자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검찰총장이 또 받냐 안 받냐 이 문제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특임 검사까지 하면 도대체 갈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4군데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네. 또 주로 형사 1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 대검 감찰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네. 만약에 특임 검사까지 하면 이게 뭐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5개입니다. 이게 이 강요미 수위 뭔데요,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제 특검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든 특임 검사, 특임 검사, 예, 네. 특임 검사.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특검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특임 검사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일단 답은 했습니다. 뭐 완전히 닫아두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가능성이 그렇다고 뭐 없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검찰의 명예가 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 원래 그러니까 주례 회동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보도도 있죠. 네, 서울경제가 어제 최초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좀 요약을 해보면 원래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대검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이 주례 회의를 하는데 네. 이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좀 갈등이 격해지자 대면 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1일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전에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지금 상황이다 보니 네. 그 배경을 두고 조금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갈라져 있냐면 대검 안에서도 지금 부장단은 좀 부글부글하는 상황입니다. 네. 패싱 당해서 네. 과장급들은 또 총장한테 좀 많이 순응하는 모양새고 예. 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은 또 부글부글한 모양새거든요. 네. 정말 몇 군데로 검찰 안에 지금 갈라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180도 정반대로 옛날의 단어를 하나를 떠올렸어요. 뭐죠? 검사 동일체는 분명히 아닌 건 맞구나. 그렇지 않나요? 예, 이제 그건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그 원칙이 검사 네. 분열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동일체가 아니면?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좀 과도하다, 좀 깨야 된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럼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많이 폐지되긴 나왔었는데. 했는데 네. 정말 확실히 폐지됐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폐지가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어떤 민주적 의사 수렴 절차로 이게 귀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내전 양상으로 가니까 그좀 검사 문제가 좀 내전이에요. 검사 내전이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이 통보를 했는데 네. 한 검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전문수사 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네. 법무부 장관이 공보준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 이건 부적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흘렸다, 공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피의 사실은 맞는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일단 수사 상황 자체도 그러니까 그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칙적인 부분을 국회에 얘기를 만약에 이게 했기 위반한 게 때문에 맞다면 그거는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안 하기로 지난 조국 전 장관 그쯤에 했었던 그 준칙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따져 이게 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했던 것이고 이제 언론을 상대로 이른바 흘리기. 예. 와 이제 국회 답변 부분이 공포준칙 한번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준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이 원래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3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열리게 되는 건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직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뭐 결단을 내리는 건지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벌어질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끝까지 구성되고 자문단이 회의가 열리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열리더라도 수사팀이 지금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뭐 실효성이라든가 안에서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긴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 세계 끝나면 이제 바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좀 이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한 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차기 대권 주자 관련해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좀 화제입니다. 이 김 위원장이 이제 취임 한 달 기념으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바깥에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방 의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 관련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제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가장 성실하게 임하는 총장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명분 없이 압박을 자꾸 가하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곽우신 기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최초로 전한 일보 맞죠? 일보? 그렇죠. 네. 오마이뉴스 보도보다 빨랐죠? 그렇죠. 얘기하고 바로 기자 풀렸으니까요. 네, 아무튼 오마이뉴스 발주로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거에서 이제 차기 그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3등 나왔다. 뭐 10%가 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뒤에 참 뭐 수많은 분석과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긴 있던데요. 뭐 그건 둘째 치고 이제 저희가 그날 이걸 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내일은 빼줘라고 할까 말까 이게 궁금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연락 왔습니까 혹시?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한 2월쯤에 이제 세계일보가 창간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이 됐었고 대검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빼달라고. 윤석열 총장 이름을 빼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의뢰 기관이나 저희 매체나 혹은 뭐 저쪽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10이잖아요. 10%.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낮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도 순위는 2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공직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또 정무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무직도 아닌 상황, 임명직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차기 대선 중에 선호도 조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 이름 빼줘.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확실한 겁니까? 이 얘기 없었다라고. 아니 뭐 제가 확인한 바로 혹시 곽우신 기자가 말단 기자라. 제가 좀 잘 모르는 거 낮아서 혹시 회사 위쪽에서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도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 조사기관이 리얼미터 쪽으로는 연락 안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상당히 그러면 눈길을 끄는 현상인데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좀 상황이 지금 좀 바쁘기도 하고 지금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까? 문제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저래 하는데 자꾸 조사하는데 뭐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함께 되면은 아니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조사를 돌리게 되면 왜 윤석열 총장은 저거를 빼달라고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까? 진짜 생각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대권에 생각이 있나 보다라는 얘기로 당연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의 한가운데로 이제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 좀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례적에서 그러니까 네. 다시 그러니까 재차 확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정말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아는 바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없었고 물론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네. 본 바에 따르면 만약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도가 되거나 했을 건데 아직 보도가 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죠. 모두가 알 수 있도록요. 뭐 문자를 취재기자한테 돌린다든가 뭐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데 그런 게 없었고 심지어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는 그 조사를 나온 걸 두고 이제 칼럼이나 혹은 뭐 논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확실히 좀 빼달라라는 식으로 선긋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 물론 뭐 금명간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일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그러면 계속 연락이 안 오면 오마이뉴스는 계속 이제 발주하면서 그냥 넣으라고 할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관식 조사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이름.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그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도 들어갔었다가 결국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주요했던 게 유시민 이사장이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실제로 주관식 조사에서 많이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 이후로 이제 굳이 수준이 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조사에서 그 이제 유권자들과 대중의 여론에 따라 달린 일이 아닐까.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은 계속 넣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수 진영에 뭐 특별한 후보도 지금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계속 뭐 40대 백종원 뭐 계속 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거든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왜 넣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하면서 수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원칙에 따라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을 안 드리면 저희가 또 심의에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무선 10%, 그다음에 전화 면접 및 무선 70%, 유선 20%의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응답률은 4.1%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계속 밝혀야 되는 거죠. 응답률이 좀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민주노총의 참여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가 협약식 15분을 남기고 어제 캔슬이 됐습니다. 이제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 여부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반발을 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실 본인의 직까지 걸고 협상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강경파에 의해 물리적 좀 감금되다시피 하는 모습이 비춰졌고요. 최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았던 탓에 결국 119 구급차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그 집회되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왜 반발을 했는가, 막았는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강경파 입장은 그러니까 노사정의 이번 잠정 합의안에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대책과 이제 노동자가 져야 될 부담에 대한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노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40조 원 가량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을 90% 이상 유지를 하라. 이 조항을 넣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잠정 합의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휴업수당 삭감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뭐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차등 적용 등 문제 등에서 결국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지금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해고 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협약이 되려면 상생이 돼야 되는데 상생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이제 반발했던 쪽에 이제 문제 의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노동 측에는 뭐 받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민주노총 뭐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설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쉽진 않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불발이 됐지만 다시 어떤 타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해고 금지 부분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예. 아니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여기서 좀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뭐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민주노총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임시 대의원대회도 소집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그 1박 2일 거의 밤샘에 가까운 토론도 하고 했었지만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에 비해서 내부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확실히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반발한 쪽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이런 쪽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해고 금지 조항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그 협약식 일보 직전까지 됐던 어떤 합의, 네. 예, 사실은 이제 구체적이고 어떤 그 정확히 이제 표현 문구까지가 지금 공개가 된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기서 뭔가 그 진단을 내리고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40조 원까지 어떤 투입이 됐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항상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특히나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런 문제 의식이라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런 문제 의식이 없어서 그럼 오케이 했겠느냐? 예. 사실 이것도 상식적인 의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지 말했던 합의안이라는 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조율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결국 중간에 정부가 네.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약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후에 깨진 이후에 민주노총이 목리를 부린다라는 식의 어제 좀 논평들이나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만 좀 보기 좀 어려운 게 민주노총이 22년 전에 참여했던 98년 이제 IMF 직후의 이 대타협 때는 사실 그때도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노조가 받았어요. 노동계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그 합의가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돋구는 일이 될 수 있어서 좀 그 안에 강경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그럼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럴수록 그러니까 김명환 위원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강경파를 그렇죠.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 테이블 위에 이야기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 유지를 하기 위한. 그래야만 진짜 큰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등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 거고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강경파 같은 경우는 이건 등가가 아니라 그렇죠. 부등가 아니냐. 좀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일단 좀 봐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게 등가라고 그러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재계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부등가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이른바 이제 국난이라고 그렇죠. 하는 국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IMF 때랑 비교해도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옛날 그 포스터 표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했는데 약간만 편하면 꺼진 불도 다시 일으켜 보자. 네. 뭐 아니 웃을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꺼진 불도. 네,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머리를 맞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원론적이지만 뭐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만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